청와대 조국 후임 인선 착수. 전해철 국회 남을 것 앵커멘트. 사법개혁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와대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문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유력한 후보인 전해철 의원은 일단 당에 남아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이동화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 외교안보 라인 개각이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인선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 처리가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어제 수석 보좌관회의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매진하겠다.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서는 사법개혁 완수와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할 때 친문 인사 발탁설이 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과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 거론됩니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입각설을 일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검증을 거쳤던 김우수 법무차관과 봉욱 전 대검차장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의 가급적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철이 총선 불출마 선언. 조국 논란 정치권 창피의 앵커멘트. 여당 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진과 586세대 등을 대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인적쇄신요 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조국 국면이 시작되고 국감이 시작되면서 그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이런 정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모질고 매정하다면서도 정치인 모두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국정농단 사건 때나 어떤 정당이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정당이 박수를 치고 조국 전국 수사 때는 어떤 정당이 박수치고 어떤 정당이 난리치고 창피합니다. 민주당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은 이해찬 당대표 이후 의원이 처음입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중진이 나 86세대 불가리 등 인적쇄신 목소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아베의 만남 앞두고 한일협의 본격화. 이 총리 방일에 앞서 한 달 만에 한일 국장급 협의 재개. 이재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맞춰 일본에 방문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 국군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이 총리의 방일 문제 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외교부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16일 오후 서울에서 타키자키 시게키 기성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안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22일 이 총리가 나루히토 덕인 왕 즉위식 참석 문제로 국장급 협의 일정이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 국장급 협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중에 하는 것이 절대 이상할 것이 없다. 시기적으로 이쯤으로 조율해온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협의 의제에 대해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할 텐데 이 총리가 이러한 즉위식에 참석하니까 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겠냐고 말해 이 총리의 방일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베 신조, 안배삼 일본 총리와도 별도의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담이 이뤄지더라도 15분 정도의 간단한 인사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총리의 일본 일정에 대해 총리 일정을 꽉 차게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총리가 아베 총리 면담 외에도 여러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9월 20일 도쿄에서 열린 이후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일본의 수출 통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소마이어 종료 이후 양측 국장급 협의는 지난 8월 29일 서울에서 만남을 시작으로 올해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철이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주장. 대검은 반박, 종합, 서울뉴시즈 임종명 기자.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하며 명단 공개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 심을 거론하며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 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 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 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 28일 폐지됐다.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며 인사권자가 인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 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든 시점부터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며 관련 업무 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장으로 있다. 당시 실무자로 확인했다. 소상히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탰다. 김우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에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의 근거에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올해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평가 자료가 다양화되고 검사 적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